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전세 가격 폭등, 못 살겠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김포 파주 투자해가지고 급등된다, 지방 아파트 급등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뉴스, 인터넷 부동산 뉴스로 나오게 되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만약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온다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그게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거기서 힌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불안 조정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가구나 이렇게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개발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내는 단 한 번도 팔린 적 없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가까운 우리 지인을 보게 되면 10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팔렸어요. 그 뜻은 뭐냐? 지금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찬스라는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오르고 쪼오르고 기다리다가는 영영 못 팔 기회가, 팔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때를 놓쳐버리면 끝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정합해서 보게 되면, 자, 수도권 전세 2달째 올랐다, 갭투자 꿈틀. 솔직히 갭투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무주택인 사람이야 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는 묶는다고 했습니다. 신용대출이 1억 이상 넘어가면은 환수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인 신용대출 받을 때. 그리고 워낙 이게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전세 보증 거절, 이거는, 좀 약간 조금, 그런 단어도 있어요. 전세 보증은요, 거기에 대한 집이, 본인에게 맞으면 대출 나옵니다.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부러 전세시장 붕괴되면서 뭔가를 비판하고 싶은 건데, 이거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제 지금 계속 금액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은 뭘까? 자,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 127만원 공급하면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선 공급받고 싶어가지고 먼저 가서 전세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과천은 지지정보타운이 있죠. 그래서 그전부터 들어왔어요. 우선 공급을 받으려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또 내년에도 있겠지만 과천 지지정보타운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빠져나갔어요. 청약 끝났으니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덕이 더 싸게 나왔는데도 안 팔려요. 왜? 신축 아파트 들어가지 구 아파트는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위축된 상황에서는 계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자, 수도권 127만 공고가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사전 청약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2021년, 2022년은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공급수가, 아파트가. 2023년부터는 서울부터 좀 들어와요. 그리고 2024년, 2025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때는 또 뭐가 맞물리냐. 저번 제가 뉴스 한번 전달해 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다가옵니다. 핵폭탄이 다가와요. 그렇게 되면은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세대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영영 못 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시는 분도 10년 지나서 팔았는데 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잘 파셨다고. 위기가 아니면 영영 못 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기가 조장되니까 안 팔렸던 집도 팔리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본인이 다세대주택 갖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 누가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빌라 다시 사대로 신축으로 가십시오. 신축은 그래도 좀 시간 지나도 또 팔 수가 있잖아요. 올해는 한 5년 10년 넘은 빌라는 재개발이 안 되면 영영 팔 기회를 놓칩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감정원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상승했어요. 주택 가격이 지금 11월 달입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이 4번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부산 쪽에 지금 많이 올랐죠. 여기 서울 중구도 그렇고, 세종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하락된 걸 한번 보십시오. 과천입니다. 과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빠져나갔어요. 뭐 다른 지역도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지금 127만원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전 청약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옵니다. 그 물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전 3기 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있던 세입자들, 우리말대로 계약갱신 청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입주하고 나면은 빌라, 특히 이제 뭐 옛날 오래된 아파트, 구 아파트부터 빌라 같은 경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전세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본인 그냥 사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찬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전세 가격 폭등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어떻게 위기 조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전세가도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당연히 4년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 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5월달에도 언론 조정 거기 속지 말아라고 패닉바잉, 오피스텔 패닉바잉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다세대도 패닉바잉이 나오는데, 좀, 거기에 위기 조장이 훅 쏠려가지고 사셔가지고, 그 부동산 법인이 팔려고 했던 건 그 사람들이 사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오늘은 다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파셔야 된다. 그게 재개발이 아니고 아주 역세권 좋은 자리가 아니라면 임대하게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올랐으니까 빌라도 오르겠지. 그래서 난 또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하신 거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은행 가계 대출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9월 10월달 보십시오.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게 6조 8천억입니다. 나머지는 워낙 그 신용대출도 받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런 거 사기 위해서 신용대출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이 너무 큽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비율이요. 이런 비율도 있습니다. 뭐 전세는 뭐 그걸 제쳐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수도권 120명 공급하면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 전세 물량이 많이 소진됐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거기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갭 차이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갭 차이, 아파트 가격이 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금액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수도권에도 지금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도 이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계약시행조 요 두 가지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거에 또 그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폭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위기 의식 속에 집을 사는 겁니다. 뭐 김포나 파주나 한 지방의 뭐 대도시 같은 경우 이제 부산도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해석했으면 전 좋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이제 폭등되고 전세물 소진 매매가 상승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눈을 돌리냐?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이렇게 등등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전세 가격이 여기서 수요층이 몰리겠죠? 왜냐 아파트가 못 들어가게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이 여기도 상승이 되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매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때가 찬스라는 겁니다. 이때 아니면 못 팔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수도권 120을 공급하는데, 자, 2020년, 2011년, 2020 보시면 많지가 않습니다. 2024년 갑자기 폭발합니다. 2024년도 그렇고요. 2025년 수도권 3기 신도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가면은 때가 늦어 보여요. 지금이 찬스예요.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는 게 찬스입니다. 뭐 임대로 사시는 건 상관은 없어요. 매매로 만약 자기가 팔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파셔야 돼요. 자, 수도권 23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금리 인상되면요 핵폭탄이 옵니다. 핵폭탄. 그때 이후에서는 빌라는 영영 못 팝니다. 지켜보십시오. 그때는 정립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파트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빌라까지 가냐고요. 이런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핵폭탄이 돌아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수도권 입주하면서 핵폭탄과 금리 인상까지 오는 겁니다. 이런 분 감당하기 힘듭니다. 다세대 빌라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하다 보니까 다세대 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축 아니면요 거의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그만큼 수요층이 적어요. 그러니까 환급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많이 오르진 않아요. 빨리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 그냥 임대로 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공공재개발 같은 거 투자하시던가 아니면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계속 이제 공급을 하니까 거기서 청약을 하셔서 당첨받으셔서 아파트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입주 물량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전세 물량 이렇게 역전 전세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오길 때까지 안 판다, 영영 못 팝니다. 영영. 영영이요. 자, 얼마 전 나왔던 뉴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 사억 싸게 나눠도 전세가 안 나가요. 과천에 무슨 일이. 과천에 지지정보타운이 계속 분양을 했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 분양 받은 사람 다 떠났습니다. 뭐 내년에도 하겠지만 공공 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분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가려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돈 있으신 분들이 구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전에 왜 계약했을까요? 이거 우선공급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GTX 지나가는 데는 왜 갔을까요? 우선공급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는 제쳐주고더라도 다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요층을 지금 이제 받아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조금이라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아파트는 1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몇천이에요. 지금이 찬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올라가니까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야? 아파트가 이제 끝났으니까 다세대도 오는 거네? 그래서 난 지금 뭐 부동산에 전화 왔는데, 나 좀 기다려 볼 거야. 영영 못 팝니다. 제 개인적인, 그동안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스토리를 보면은 짧아요, 다세대는. 그리고 한 번 딱 주기가 끝나버리고, 아파트에서 약간의 하락세 오잖아요? 영영 못 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은 뭐 제 말이 다 맞다고 하면은 제가 뭐 돗자리 깔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가족들과 잘 의논하신 다음에 좀 제 생각에 조금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게 다른 거를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청약을 하던가 전세를 갖고 공공재개발을 가지던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